강화된 거리두기 방안과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정책부 정태진 기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원래 내일 거리두기 강화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모레 금요일에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내일 상황을 본 다음에 17일, 그러니까 모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네. 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총리도 오늘 아침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당정 협의가 끝난 뒤에 느닷없이 민주당에서 내일 거리두기 강화와 손실보상을 발표한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이고 또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대국민 홍보 시간도 필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 예정일이 나오다 보니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보니까 거리두기 강화와 손실 방안은 내일 예정대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제 시행도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닌 당장 주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주말 모임과 각종 예약이 많을 텐데 강화된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줄줄이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것도 참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강화 대책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그동안 거리두기 강화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게 사적 모임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전국 4명으로 줄이고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SNS에는 사적 모임 제한을 2명으로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다는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거리두기는 최소 2주 이상,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6일에 특별 방역 조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2주가 다 돼가는데 별로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감소세가 뚜렷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세를 누그러뜨린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감소세로 전환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오늘 정부 당국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지금 사망자의 93%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3차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됐고요. 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요인은 미접종자의 사망과 감염 전파입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는 8%에 불과한데 지난 2주간 사망자 228명 중 미접종자가 123명으로 5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네. 백신을 맞아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감염이 되고 또 사망자가 나오면 백신을 굳이 맞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SNS에 백신 무용론도 막 돌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온 터라서 백신을 맞아야 되나,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은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3차 추가 접종을 한 사람들의 감염률이나 치명률은 확연히 떨어지는 게 확인됩니다. 맞아도 감염되지만 적어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걸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꼭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해지지 않는다. 방역당국도 백신 접종은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화장장에 연구체가 막 몰려 있더라고요. 네, 제가 취재차 경기도의 한 화장장에 다녀왔는데 네.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저녁이 되기도 전에 코로나 사망자들을 실은 영차 수십 대가 주차장에 가득 찼습니다. 네. 국내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확진자의 시신 처리 방법은 오로지 화장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지침상 최소한의 유족들만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는데 그 시간도 고작 2, 3분 남짓. 그것도 화장장 바깥에서입니다. 떠나보내는 이에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유골함에 담긴 뒤에야 가족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도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해외에서는 코로나로 사망했더라도 장례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국내에선 유족들에게 선택 권한조차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3월 시신으로부터 코로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는 유가족의 바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지침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장례업계 등의 반발 등으로 아직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내는데 인사도 못하니 정말 비극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